GPT라는 글자가 이제 7글자인데 그 중에서 자음만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. 그러면 C, H, T, G, P 이렇게 5글자가 나오는데요. C 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? C. 채팅할 때 챗. 예, 맞습니다. 예, 일단 C에서 뭐 분명한 거는 conversational. 대화. 대화, 챗. 예, 그래서 뭐 챗 GPT 자체가 이제 챗이니까요. 그래서 모든 게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다.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죠.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어땠죠? 우리가 뭐 결제 도와드릴게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뭐 주문 도와드릴게요. 늘 많은 서비스 산업은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서비스 산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사실 AI를 얘기할 때 휴먼 레벨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인간 등급인가요? 네,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휴먼 레벨. 챗GPT를 써보면 확실히 인간에 근접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휴먼 레벨에 왔다라는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휴먼 인벌브드. 처음에는 그냥 기존 인터넷 문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써서 전혀 사람의 품이 들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게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챗GPT가 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G 하면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. AI가 요즘 생성을 잘하는데 사실 직전까지 잘한다고 하는 건 주로 원래 인식이었어요. 인식.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.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뭐 길을 다니려면 여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그림인지 하늘인지 차인지 구분해야 돼요.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AI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터널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CCTV 터널에 다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사람이 계속 보라 그러면 좀만 하루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안 나겠어요. 눈앞에서 계속 이거 화면을 보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터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CCTV를 달았고 그것을 또 AI로 바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식하는 AI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AI다. 말을 만들고, 제너레이트. 예, 이제 음악을 만들고, 영상을 만들고 하는. 그래서 이제 G 하면 제너러티브다. G에 상당히 좋은 단어가 많은데 또 하나가 이제 제너럴입니다. 그래서 제너럴의 반대는 약간 이제 스페시픽. 특정적인. 일반적이지 않은. 네, 그래서 그동안 AI는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그런 좀 멍텅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챗GPT가 하나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. 그렇죠. 네,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비싸도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20불 내고도 챗GPT 플러스를 한번 써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.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우리가 쓰지 않았겠죠. 우리가 사람을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뭡니까? 여러 가지 일을.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제 AI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AI를 쓰게 된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너럴. 근데 이것은 제너럴하다는 거는 다시 또 보면 우리는 얘가 너무 제너럴한 얘기만 해요. 챗GPT 같은 거 써보면. 재미없어. 네, 재미없어요. 네. 네,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판적으로 또는 우리 동네 얘기 잘 모르고 오늘 우리 얘기 잘 모르고 네,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인생과 예술의 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이런 건 잘 써요.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죠. 우리 동네에 어느 예술가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.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. 네, 그 전시회의 의미는 무엇일까?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?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응용하게 합니다. P는 원래 단어는 프리트레인드. 이거 좀 어려워요, 설명하기. 뭐 미리 훈련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AI를 가져와서 막 새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. 우리 예전에는 구두를 사거나 옷을 살 때도 다 맞춤복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. 그냥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에 가서 그냥 사거든요. 마치 AI도 그동안은 다 집에서 뭔가 나한테 맞춰서 막 새로
가위로 오리고 했어야 된다고 수습 기간이 생각했는데 좀 필요했는데. 네, 이제는 그냥 갖다 쓸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P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그 프롬프트죠. 제가 GPT-4가 벌써 32,000개의 단어를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정신이 아득해요. 정신이 아득해요. 32,000단어를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?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잘 뽑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그거에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나왔고요.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막 연봉 1억, 2억 하세요, 그분들? 네. 이야.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야. 프롬프트,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.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나왔으니까 1년도 안 지난 지금 상황일 거예요. 얼마 안 그러면 됐는데. 어떻습니까? 이제 시작이죠.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. 그럼 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래. 근데 나는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럼 난 웹툰을 자동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. 그러면 한참 연습을 하시면서 거기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요.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. 절대 늦지 않죠. 이제 시작. 예, 자, 예, 이제 시작이야.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. 네. 그리고 2022년 11월 이전에 시작한 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. 그런 게 혁명이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그렇죠? AI가 결국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. 제일 큰 것이 이제 저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가 일어날 것이다. 오늘 빌 게이츠의 발언이 소개됐는데요. 아마존과 구글이 없어질지도 모른다. 대화형 서비스에 의해서.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내가 대학생이면 강의실에 안 앉아 있어. 나 같으면 대화로 물건 사고 파는 서비스 만들 것 같아.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? 내 강의 왜 들어?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. 셔피파이라는 그 미국 북아메리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쇼핑 플랫폼인데요. 이미 GPT-3, 챗GPT, GPT-4를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. 기존의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급하게 AI를 이용해서 이런 대화형으로 만들고 있고요. 하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그러한 모델들이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사 회사죠. 네. 우리가 여행 일정을 짤 때도 친구랑 상의를 하잖아요.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? 너 부산에 놀러 가면 뭐 감천마을 꼭 가야 돼? 해운대 꼭 가야 돼?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일정을 짜게 되는데 이제 여행 에이전트가 있어서 일정을 짜주는 거죠. 예,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? 안 달려도 돼서 좋았겠다. 말을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? 자동차를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? 자동차 관리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말은 밥을 줘야 되고 뭐 똥도 싸고. 그 예전에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보면 정말 말의 시차가 많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래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말은 무거워서. 무거워서 치울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말이라는 거는 관리하기 힘들었어요.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기록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. 네. 근데 좀 슬픈 사례도 하나 있죠.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자동차가 마차보다 그 새로운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달고 다녀서 마차보다 앞서 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. 사실 자동차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됐는데 영국에서는 그 적기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어디서 꽃 피우냐면 미국에서 꽃 피우는 거죠. 네. 근데 미국에서 그 자동차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마이카 혁명 이런 게 일어난 이유는 2달치 월급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
그래서 헨리 포드의 굉장히 그 모델 T라는 자동차는 아주 중산층도 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히려 적기조례 같은 걸로 자동차 산업을 규제했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창업가가 나타나서 또 2달치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일종의 대중화가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AI 규제는 그 AI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들, 아까 자동차를 마차가 적기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국의 경우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. 미국의 경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. 챗GPT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죠. 그럼 선거운동을 AI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우리가 지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드루킹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뭔가 댓글 조작도 있었지만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네. 우리가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챗GPT한테 읽혀주면서 야, 이런 사람이야.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네. 근데 이 사람을 트럼프 지지자로 바꾸려면 어떤 글을 보내야 될까 이야. 하면 챗GPT는 아마 적당한 글을 써줄 겁니다. 와우. 네,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그 경고한 그 기사가 있는데요. 이 챗GPT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. 여기서 뭐냐면 이제 미국 정치는 이제 로비 정치라고 하죠.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동안 어떤 법안에 투표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성향이 다 있는데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을 이 사람은 이런 법에 반대했어, 이런 법에 찬성했어라고 32,000자로 GPT-4한테 어. 쭉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 법안의 개요는 이런 법이야. 이거에 투표하게 하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까?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메시지를 개인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건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. 어떤 그 사람의 유권자 성향, 공개된 성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 캠페인을 결합해서 가장 개인화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거든요. 결국은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에 이길 것이다. 그렇네요. 라는 것이 이제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였던 거고요. 그래서 스마트하고 타겟팅된 로비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일어나서 정치판을 바꿀 것이다.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로보틱스의 발전이라는 거예요. 그동안 로보트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도 좀 금방 없어지죠. 왜냐?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. 답답해요. 네. 얘가 뭔가 움직이고 막 하긴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. 근데 챗GPT를 사람들이 보면서 말귀를 알아듣네. 그래서 요즘 로봇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수건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걸레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토 GPT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그냥 재미를 그냥 뭐 친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한테 목표를 부여하면 얘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